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침체가 바닥을 찍었다. 지금 집을 살 타임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일시적인 반등이다. 아직은 집 살 타임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통 안도걸의 경제똑똑. 오늘 이 코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자세히 알아보죠.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주택시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저점을 찍고 반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낙관적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예,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시장 회복을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 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반짝 반등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올해 주택의 또 수급 상황이나 또 우리의 거시경제적 여건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건대, 이제 머지않아 주택 가격은 다시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향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반짝 반등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지금의 주택 수요 확대가 추세적으로 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주택 구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격 상승이 유지가 되려면은요, 이제 구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야 하는데요. 현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주택 거래량 통계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국 주택 거래량을 보면은 5월까지 증가했던 거래량이 6월부터 다소 꺾였습니다. 그런데 7월달 숫자를 보니까 전월 비 8.4%나 이제 줄어든 겁니다. 전 최고점 대비 한 전국 기준으로 3분의 1 수준에 지금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 모든 변화의 진앙지가 이제 서울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6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7월 달 보니까 전월 대비 8% 감소세로 이제 전환이 이제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은 지금의 주택 가격 있지 않습니까? 약간 완충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의 주택 가격 수준은 우리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너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소득 대비 이제 주택 가격 비율. 자, PIR 지수라고 좀 하거든요. 네. 이 지수는 뭐냐면요. 자신이 한 해 동안 벌었던 소득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을 때 몇 년을 모아야지 집 살 돈을 장만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정 우리가 비율을 8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한 16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지표, 뭐 전세가 대비 주택가격 비율, 여러 지표를 보건데 우리의 어떤 주택 시세가 지금 적정가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동력이 저는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올 들어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고 있어서 이 자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견해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먼저 공급 측면을 보면은 단기적인 변수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는 물량, 즉 매물의 크기가 중요하죠. 네. 가격 상승기에는 매물이 줄어드는 게 이제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물이 오히려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이제 매물을 보니까 저기 5월 달이 6만 4천 건에서 8월 달에 7만 1천 건으로 지금 크게 좀 늘고가 있네요. 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장래 역전세 대비한 매물 출시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약간 오른 시점에서 보유 주택을 팔려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일부 우려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서 주택 착공 물량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보니까 전년 대비 이제 54% 정도 줄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착공 후 2, 3년 뒤에 입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25년이나 26년에 되면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 가격이 약간 불안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먼저 선구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잠깐 시장 불안 요인이 있는데요.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의 가격 변동은 이제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당시 어떤 경제 상황,
또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제 수요가 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요. 가계부채 네.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금리도 또 꽤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네네, 자, 이런 그렇습니다. 경제 환경 속에서 지금의 주택 거래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금년 경제 이제 성장률이 중국의 경기 회복 지원 등으로 인했어요. 현재 정부 전망치가 1.4%거든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인플레가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유동성 긴축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지금 상승세로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의 이제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현재의 고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이제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아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은 있잖아요. 좀 먹힐 수가 없죠. 예. 자, 아무래도 이번 주택 가격 상승은요, 정부의 이른바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등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자, 정부가 유동성 확대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예, 잘 지적하셨고요. 예, 저는 이제 정부의 일시적 유동성 공급 조치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총 40조 규모로 한시적으로 이제 공급할 목표를 좀 세웠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 7월까지 31조 원이 다 지금 자금 신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은 9월이면은 이 자금이 다 소진될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40조만큼의 대출이 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40조만큼의 가계 부채가 그만큼 또 증가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이네요, 차관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가계 부채가 증가되면 우리가 여러 그러네요.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정부의 이제 추가적인 자금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은행의 이른바 50년 만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대출도 이 가계부채를 급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요.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좀 다시 고삐를 죄기 시작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금융당국도 50년 만기로 인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이제 급증하고 있죠. 예. 지난 6월달에 6조 이상 지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지금 이제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만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운용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기간 50년을 유지하되 DSR 이제 상한 비율 있지 않습니까? 40%. 이거를 산정할 때는 만기는 40년으로 가정해서 적용하라 이렇게 좀 바꿨죠. 그리고 이제 개별 은행은 이에 더해서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좀 두고 있습니다. 아예 50년짜리 만기 상품을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금융기관도 좀 생겼고요. 대출 가능 연령을 34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좀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은 크게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는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지금은 집을 살 탐이 아니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군요. 네, 뭐 단정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저는 큰 틀에서 봤을 개인적으로는 때는요. 네, 그렇죠. 지금의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세에 그친다고 한다면은 지금 집을 샀다가는 자칫 상투를 잡는 제2의 영꿀적 처지도 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거주 필요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은 투자 목적도 생각하시고 또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감안한다면은 구매에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타임이다. 그리고 좀 더 지금은 기다리는 접근이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께서는 청년 등의 이른바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유도하는 정책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좀 들리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청년층 등 무주택자에게 빚을 내서 예.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은 우리 청년들 빚더미 위에 결국 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 여력을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가 팍팍해지면 결국에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그럼요. 되죠. 집값 내기도 팍팍한데 누가 결혼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만국적 폐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택 수급 면에서도 보면은요,
이거는 결국에는 장내 구매 수요를 조금 앞당기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격을 이제 부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면은 또 가격 급락이라는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거는 별로 좋지 않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네, 차관님, 네. 도대체 대안은 뭡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네.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예. 청년층이나 이제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 안정 문제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사회 진출하고 회사 있지 않습니까? 취직한 이후 한 10년 동안은 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해서 주택 구매 자금을 일정 부분 확보한 다음에 네. 내 집 마련 투자에 나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 경제 원리에 맞습니다. 이러려고 하면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좀 늘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적정 수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좀 늘리고 기존 주택을 임대용으로 구매하는데 보다 좀 가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시장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7B 수준부터 약간 고급 주택까지 다양한 임대주택 서비스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택 임대 전문 기업을 좀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네, 그렇군요.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공 부분, 민간 부분 모두에서 좀 넉넉하게 임대주택 물량이 좀 확보가 되면은 네. 주택 매매 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하더라도 그 불안 요인을 완충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수급이 불안할 때 주택 투기가 이제 발호를 합니다. 그럴 때 임대 물량을 통해서 이 주택 수급 문제, 매매 수급 문제를 조금 보완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주택 투기 기회를 이렇게 차단하는 이제 효과도 이제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전반적인 주택 가격의 동향, 그리고 집을 언제쯤 사면 좋을지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취지의 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